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마우이 섬의 펜스타스 천문대가 우주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포착했는데, 이 물체는 태양계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외부 우주에서 온 방문자였고, 문제는 이게 소행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닌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에 하와이어로 멀리서 온 첫 번째 메신저라는 뜻의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붙여진 순간부터 이 물체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 천문학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죠.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천문학자는 이것이 외계 문명이 보낸 우주선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다른 과학자들은 명왕성 같은 행성의 파편일 거라고 반박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물체의 정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무아무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우주 방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펜스타스 천문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망원경으로 거의 14억 픽셀에 달하는 해상도를 자랑하는데, 이 망원경이 포착한 오무아무아는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등대처럼 깜빡이는 작은 빛의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소행성이나 해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밝기가 변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마치 시가처럼 길쭉한 형태로 우주 공간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추정했죠. 크기는 에펠탑보다 컸는데 길이가 약 400m의 두께는 40m 정도로 추정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길쭉한 형태의 천체는 태양계에서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체가 발견된 시점이었는데, 오무아무아는 2017년 9월 9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지만 실제로 발견된 건 그로부터 40일이나 지난 뒤였고, 이미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는데 시속 약 31만 5천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 속도는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태양은 이 물체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오무아무아가 자신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이것이 바로 외계 우주선 가섭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계를 지나가는 천체는 소행성 아니면 해성으로 분류되는데, 오무아무아는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묘한 존재였습니다. 소행성이라고 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이상했고, 해성이라고 하기엔 꼬리가 전혀 없었는데,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의 얼음이 증발하면서 특유의 긴 꼬리를 만들거든요. 오무아무아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 물체는 해성처럼 예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가속 운동을 보여줬고,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2019년에 두 번째 성간 천체인 보리소프 해성이 발견됐는데, 이 해성은 완벽하게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지자 얼음이 증발하면서 아름다운 꼬리를 만들었고, 궤도도 중력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성간 천체가 발견되면서 오무아무아의 이상함은 더욱 부각됐죠. 같은 외부 우주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보리소프 해성이 정상이라면 오무아무아는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외계 기술 가설을 주장하는 측에게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무아무아의 이상한 가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는데, 가장 먼저 제기된 건 가스 분출 이론이었습니다. 해성처럼 표면에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로켓처럼 물체를 밀어냈다는 건데, 문제는 어떤 망원경으로도 가스가 분출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적외선 관측, 자외선 관측, 전파 관측까지 총동원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게다가 오무아무아가 보여준 가속력은 일반 해성보다 훨씬 강했으며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가스 분출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의 아비 로브 교수는 이 시점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는데, 그는 오무아무아가 외계 문명이 만든 우주선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로브 교수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천문학자였기에 그의 발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는 오무아무아의 가속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물체가 태양빛을 받아 추진력을 얻는 광범 우주선이라고 주장했죠. 광범이란 거대한 돛처럼 생긴 구조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압력을 받아 이동하는 방식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구에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로브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오umu아무아가 태양빛만으로 관측된 정도의 가속을 얻으려면 두께가 1mm 이하여야 했는데, 이렇게 얇으면서도 수백 미터 크기의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umu아무아가 인공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쩌면 외계 문명이 우주 탐사를 위해 보낸 무인 탐사선일 수도 있고 이미 기능을 잃은 우주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지적 존재가 만든 건 확실하다는 거였죠. 과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부는 로브 교수의 용기를 칭찬했고 다른 일부는 증거 없이 외계인을 거론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오umu아무아를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는 이 물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출발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별에서 튕겨져 나온 천체라면 그 별을 향해 궤도를 되돌려 추적할 수 있는데, 오umu아무아는 어떤 알려진 별 시스템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마치 성간 공간 어딘가에서 그냥 떠다니다 우연히 태양계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죠. 이 물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수백만 년을 우주 공간을 떠돌았을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오umu아무아의 정확한 이미지를 얻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너무 작았으며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밝기 변화 데이터와 대략적인 궤도 정보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물체의 정체를 규명하려니 과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랐고 소행성파, 해성파, 외계 인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분광 분석을 시도해서 물체의 성분을 파악하려 했는데, 오umu아무아가 너무 빨리 멀어지는 바람에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이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21년이 되자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는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질소 얼음 이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오umu아무아가 명왕성이나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처럼 질소 얼음으로 덮인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라고 주장했는데, 약 4억에서 5억 년 전에 어떤 외계 행성이 거대한 충돌을 겪었고 그 충격으로 행성의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왔다는 거였죠. 이 파편은 수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떠돌다가 우리 태양계에 들어왔고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질소 얼음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소 얼음 이론의 핵심은 오umu아무아가 원래 훨씬 컸다는 점인데,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이 물체는 처음 태양계에 진입했을 때보다 발견됐을 때 이미 질량의 95%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질소 얼음이 태양열에 증발하면서 물체가 계속 작아졌고, 이 증발 과정이 바로 가스 분출 없이도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질소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할 때 나오는 힘이 물체를 밀어냈는데, 질소 기체는 매우 투명해서 망원경으로 감지되지 않았고 그래서 꼬리 없이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umu아무아는 거대한 팬케이크나 쿠키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에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시가 모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음이 고르지 않게 증발하면서 원래 둥글던 물체가 납작하게 변형됐고, 이 납작한 형태가 밝기 변화 데이터와도 일치한다는 거였죠.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질소 얼음 덩어리가 태양계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모델링했는데, 결과가 오umu아무아의 관측 데이터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오umu아무아는 사실 2017년에 처음 태양계에 들어온 게 아니라 1995년부터 이미 태양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멀리 있어서 감지되지 않았을 뿐이었고, 22년 동안 천천히 태양을 향해 다가오면서 계속 질소 얼음을 잃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 증발한 뒤였는데,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다면 훨씬 더 큰 물체를 관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정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질소 얼음 이론은 외계 우주선 가설보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태양계에도 질소 얼음으로 덮인 천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왕성 표면의 상당 부분이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런 천체들이 거대한 충돌을 겪는다면
질소 얼음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다른 별 주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생성된 파편이 수억 년을 떠돌다 우리 태양계를 지나갔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외계 우주선 가설을 주장하는 측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비 로비 교수는 질소 얼음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umuamua 크기의 질소 얼음 덩어리가 수억 년 동안 성간 공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우주 공간의 방사선과 극저온 환경이 질소 얼음을 천천히 파괴했을 것이고 태양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라졌어야 한다는 거였죠. 게다가 질소 얼음 파편이 우주 공간에 풍부하다면 왜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과학계에서는 오umuamua의 정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계 기술 가설은 증거 부족으로 정식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질소 얼음 이론도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죠.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간 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미지의 물질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천체 물리학적 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오umuamua는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중인데, 2030년대 후반에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타원 궤도가 아니라 쌍곡선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이 미스터리한 방문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망이 있는데, 프로젝트 라이라라는 이름의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오umuamua 같은 성간 천체를 따라잡아 직접 탐사하는 것인데, 도전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오umuamua는 매년 약 7억 5천만 킬로미터씩 태양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발사한 어떤 우주선보다도 빠른 속도죠. 보이저 1호조차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추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기술이 바로 광범 우주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외계 우주선 가설에서 오umuamua의 추진 방식으로 추정됐던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지구에서는 이미 라이트 세일 2호라는 실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광범 비행을 시연했는데, 권투링 크기의 얇은 마일러 돛을 펼쳐 태양빛을 받아 이동했죠. 더 진보된 버전에서는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 우주선의 돛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엄청난 가속을 얻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라의 계산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33년 사이에 광범 우주선을 발사하면 2047년에서 2049년 사이에 오umuamua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오umuamua에 도착하면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고 분광 분석을 수행해서 성분을 파악하며, 가능하다면 표면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수년간 계속된 논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텐데, 외계 우주선인지 질소 얼음 파편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고 기술적 도전도 만만치 않은데,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오umuamua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영원히 풀지 못한 채 남겨둬야 할지도 모르죠. 어떤 과학자들은 오umuamua를 놓치더라도 다른 성간 천체가 태양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매년 수십 개의 성간 천체가 태양계를 지나간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오umuamua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줬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태양계 안의 천체에만 주목했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들도 관측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펜스타스 같은 탐사 프로그램이 강화됐고, 앞으로 건설될 차세대 망원경들은 성간 천체 탐지 능력을 갖추게 될 거죠. 어쩌면 다음에 발견되는 성간 천체는 오umuamua보다 훨씬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umuamua는 우리에게 질문만 남기고 떠났는데, 이 물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인지 아니면 외계 문명의 흔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답이 맞든 두 가지 모두 흥미로운데, 만약 자연 천체라면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의 구성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고,
외계 기술이라면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umu아무아는 초속 26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따라잡든 영영 놓치든 이 미스터리한 방문자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